안녕하세요. 장사의 법칙입니다. 정말 적응 안 되네요. 제가 장사 성공 비결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누가 좀 카메라 앞에서 말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얼굴이 생명인데 자꾸 인상 써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첫 방송이라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20대 중반에 첫 장사를 시작해서 약 20개 정도 가게를 운영했으니까 1년에 하나씩은 오픈한 셈이네요. 지인들이 너 재미로 창업하냐? 창업 중독이냐? 라고까지 합니다. 백종원 씨가 저보다 가게를 더 많이 운영했을까요? 천여 개의 체인점을 내준 거지 직접 운영한 가게는 뭐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많겠죠. 유명인과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 말고는 아직까지 저보다 가게를 더 많이 해본 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크게 사기를 맞아서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올해 1개, 작년에 2개 오픈해서 총 3개의 PC방을 하고 있고요. 이 3개가 약 18억 정도 됩니다. 물론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삶의 기록이자 성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 노하우를 물어봅니다. 나도 장사나 해볼까? 장사나? 뭐 할 거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장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저를 보면 장사가 차려놓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실제로 굉장히 도와주고 싶긴 한데 말하는 게 한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보여줄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신데 잘 안 돼서 걱정인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야에 10년, 20년 일해보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붙은 분들이 장사를 시작해도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20개 정도의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분야가 거의 달랐어요. 그리고 그 분야마다 전문 지식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한우 전문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저 포함 10명 가까이 됐었는데도 한우의 한자도 모르고 칼질 자체를 못하는 데 시작했어요. 모든 장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부분의 가게를 성공했을까? 물론 저도 2-3개 정도는 쓴맛을 봤습니다만 장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두서없더라도 첫 방송이니까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기만을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장사 노하우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건 아마도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노하우일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잘하셔도 반드시 장사 성공하십니다. 제가 정글의 법칙을 좋아해서 장사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자, 장사의 법칙 들어가기 전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 방송의 첫 단추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제발 책을 모델로 삼지 말고 경험이 없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라. 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스티브 잡스, 장사의 신, 혹은 정주영, 이병철 스토리 여러분은 위인전 같은 책을 읽어서 전 재산이 걸려있는 여러분의 가게를 오픈하겠다고요? 장사는 변수의 연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손님층, 경기 흐름,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각종 파동 그리고 계절에 따른 성수기, 비성수기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책을 보실 겁니까? 장사의 가장 중요한 건 순발력이에요. 그걸 키워야 됩니다. 장사하는데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처럼 좀 무식한 사람이 발로 뛰어서 성공한 이야기를 듣는 게 실전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원인 한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아요. 야, 그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아니면 주방장이 속을 얼마나 썩이던지 아니면 야, 그 골목이 싹 죽었어 보통 이럽니다. 아니, 그게 진짜 실패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한 분들은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다 그렇지 않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장사를 만만하게 보신 겁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인터넷과 친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도 카페 활동입니다.
식당 하고 싶으면 식당에서 몇 달 일을 해봐야 된다고요?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고. 당연히 겪어봐야죠. 저는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원하시면 그냥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도 여태까지 가입한 카페가 다음 네이버 합해서 4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중 활동 안 하게 되는 카페는 탈퇴하고 없어지는 카페도 있고 해서 지금은 150개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저야 취미생활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입할 때 요령은 한 가지만 보세요. 처음에는 어느 카페를 가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회원수 많고 색을 많이 올라오는 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쪽이면 뭐 고창모, 고사모, 뭐 정창모 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련 카페 두세 개 정도를 가입하시고, 여러분이 관련 업계에서 일을 꼭 해보셔야 되지만 그건 한 가게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카페에는 모든 종목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전국에 몇만 명 이상의 업소 사장님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회원수만 해도 6, 7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글들이야말로 실전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업장에서 벌어지는 실전. 좋은 일, 나쁜 일, 뭐 모든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장사 잘 된다고 글 올리시는 분은 그래? 이분은 왜 잘 될까? 이분 거 여태까지 쓴 글 다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아, 잘 될 수밖에 없네. 안 된다고 넋두리 하시는 분은 그분 것도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지식 게시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노하우 게시판, 저도 그런 곳에 글 좀 썼었습니다. 뭐 또 매매 게시판, 가게 사고 팔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저도 가게를 팔아본 적 있고요. 지역 모임 게시판, 대전이면 대전 모임에 나가보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라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가서 평소에 글만으로 부족했던 궁금한 점을 채워야 됩니다. 술만 먹고 오면 안 되고요. 아무튼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오히려 솔루션을 줄 정도가 될 정도로 연습해야 돼요. 그러려면 몇 달은 카페 활동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창업할 분야가 돼지고기 쪽이다. 그럼 비슷한 돼지고기 분야 중에 고수의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글에 아름다운 댓글을 달아주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과 친해지면 창업할 때 정말 내가 막힐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전화로도 글로도. 그리고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도 나옵니다. 뭐 곱창집 사장님, 국밥집 사장님 할 거 없이 업종 불문하고 올라오는 글들 중에 대부분이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도 장사가 힘들다는 글이에요. 그럼 장사 시작하기도 전에 장사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야, 나는 못하겠는데 더 많이 준비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인생의 보너스예요. 그분들한테는 카페 활동이라는 간접 경험으로 몇 천만 원 버신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이렇게 카페 활동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시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활동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장사 시작하고 나면 궁금한 점이나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습니다. 장사하기 전에 관련 업계에서 꼭 직접 일해보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누가 장사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카페 활동을 꼭 해봐야 된다고는 안 알려줬죠? 제가 제 자신을 걸고 말하는데 장사 관련 책 몇백 권 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진짜 몇백 권이 뭐야. 자, 제가 첫 방송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사의 시작이자 동시에 끝인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손님이 사진 찍게 만들어라. 정말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주변 분들이 저에게 식당 하고 싶다고 상담하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 가게만의 특별함이 뭐야? 그럼 대부분 식당이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세요. 그렇다고 맛이 궁극의 맛도 아닐 텐데, 만약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분들은 사실 뭐 이런 방송 보실 이유도 없겠죠. 이 사진 홍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돈 주고 하는 홍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예쁘게 찍은 우리 가게 메뉴 사진, 그리고 약도, 주소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사진 찍어 올리는 홍보. 우리 가게는 이런 걸 팔고 서비스를 이렇게 나가며 우리 주방장님은 이렇게 손질해서 맛있고 청결하게 요리한다. 뭐 사진도 10장 이상씩 사진마다 부연 설명도 해주고 정성스럽게 올려야 됩니다. 사진 개수가 적으면
상위 페이지에 노출이 안 됩니다. 전 이렇게 무지하게 했습니다. 홍보 효과 아주 굉장히 놀랍도록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손님이 해주는 홍보. 이게 되면 드디어 장사하는 재미가 납니다. 내가 꾸민 가게, 내가 만든 음식,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손님들이 왜 사진을 찍을까요? 많은 분들이 SNS에 올리기 위해서죠.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톡을 날리거나 이렇게 직접 보여준다든지. 이 손님 상권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근거리 상권, 그리고 차 타고 와야만 되는 원거리 상권이 있는데, 사진 찍는 작전만 성공하면 원거리 상권 손님까지도 자동 홍보가 되고 손님 동원하는 데까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 능력인 거죠. 역시 인터넷 맛집 치고 맛있는 집을 못 봤어가 되느냐, 다음에 또 와보고 싶은 맛집이 되느냐 하는 거고요. 손님이 사진 찍기 어떻게 만들까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이다, 거기에 짬뽕집이다. 그럼 주방을 오픈 주방으로 해놓고 약간 오버해서 불만 내는 장면을 홀에서도 보게 해준다든지. 홍합 짬뽕이라면 홍합을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겁니다. 원가 얼마 안 해요. 정원가 생각나면 500원, 1000원 더 받아도 됩니다. 비주얼만 압도적이면. 삼겹살집이면 야채 전용 냉장고를 홀에 배치해서 뭐 냉기가 펄펄 나오는 곳에서 야채를 셀프로 가져가게 한다든지, 뭐 기본찬으로 나오는 계란찜을 폭탄 계란찜으로 낼 수도 있고요. 서비스라도 좋아요. 근데 서비스를 손님이 서비스네 라고 생각하게 주면 실패한 겁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라고 되물을 정도가 돼야 사진을 찍든 감탄을 하든 합니다. 예를 들어 한우 전문점이다. 고급스러운 원목 접시에 윤기 잘 흐르는 한우 초밥, 육회, 육사시미 3종 세트를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사진 진짜 많이 찍습니다. 그게 음식이 아니고 인테리어나 퍼포먼스 뭐든 상관없어요. 고기 발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추가로 입구에 사장님 철학을 담아서 스토리텔링도 실사로 붙여놓으세요. 그런 거 만들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부여돼서 가게에 더 정성을 쏟을 계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특색 있는 나만의 가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진 찍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진 찍게 만들어도 사실 손님들은 생각보다 안 찍을 확률이 높아요. 요즘 손님들 수준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어라? 이 정도로 연구했는데 반응이 시원찮네? 네가 사진 찍나 안 찍나 보자. 그럼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 반복 과정 실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기존 메뉴를 변경하든 메뉴 개발이라도 해서 사진 찍게 만들 연구를 끊임없이 해라. 이게 장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다음 방송에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을 경우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저냥 들을만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에 장사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